그 화성공 근데 그 다다음 주쯤에 그거 있어? 그 뭐지? 수행평가. 그거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나오냐? 마플에서 단어 조합 문제 중에서 몇 개씩 마플에서? 네? 마플 교과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따로? 다음 주에 그 자료가 따로 있는 거야 마플 자료가? 부계절 따로 있는 거야? 마플 교과서 부교재. 맞지? 아 그럼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음 주에 가져와. 알겠지? 그 딱 정해져 있어 범위가? 네. 아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해서 가져오시면 아마 모르는 거 없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그럼 61번부터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족관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거? 얘는 대칭성 축을 찾고자 하는 거죠. 축, 그렇지? 우리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야. 이런 모양이 됐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을까? 다시. 이렇게 식이 돼 있었으면 얘는 축을 뭐라고 잡을 수 있어? P에도 P죠, 그치? X는 P. 축이야. 자, 이 P라는 거는 이렇게 찾아도 돼.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도 P 아니에요? 맞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를 더해봐.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4죠? 그래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이거의 축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번이었나? 1번이었나? 아, 가족번이지, 가족번. 그럼 나족번. 더해서 찾아도 더해서. 나족번은, 써야 되겠다. 나족번이 의미하는 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거기 보면 뭐 1번 위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물어보잖아. 그래서 위로 볼록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 이게 위로 볼록을 나타내는 건지.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위로 볼록 이렇게. 그럼 x1, x2는 임의로 잡아줍니다. 뭐 이 위치라면 x1으로 잡아주고 한 요 정도를 x2로 잡아줍시다. 오케이 이렇게 잡자네. 크게 상관 아닌가? 이렇게 잡지 말자. 다시 할게. 크게 잡게. 이렇게 해서 이쯤을 x로 잡아주고 이쯤을 x로 잡을게요. 의미하는 걸 말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지? 두 함수 값의 절반이죠. 그렇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는 x좌표랑 x좌표 두 개의 중점의 함수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직각삼각형 만듭니다. 요렇게 수선해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만들어줘. 그런 다음에 정확히 x1과 x2의 딱 가운데를 표시해줍니다. 이 필요하잖아 결국에. 이때 여기의 위치가 의미하는 거나 여기의 위치가 의미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여기 위치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뭐냐면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은 닮음 아니에요? 1대2 그치?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네? 맞지? 근데 우리는 요 위치가 fx2고요 요 위치가 fx1이기 때문에 그럼 요 위치는 이거 두 개의 정가운데 따라서 요 값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괜찮나? 딱 두 함수값이 딱 주 가운데. 근데 요건 뭐야? 이거는 그냥 요 x좌표를 요 함수에다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의미하는 거는 집어넣은 거지. 맞아 틀려?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는 걸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로 모르기 때는 이 x 값의 중점이 함수 값의 중점보다 더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 값의 중점이 함수 값의 중점보다 평균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럼 이거 방향이 반대면 무슨 볼록이겠어요? 아래로 볼록이겠죠? 이렇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도 맞죠? 방금 축이 마이너스 1 했어. 그럼 가운데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맞는지 볼게요. 가운데 축이 마이너스 2라 했어요. 그럼 뭐가 더 가까워? 이 세 개 중에서 마이너스 3이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이 왼쪽이 있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이 오른쪽이 있네. 아, 왼쪽이 있죠? 뭔 말이야? 그 다음에 0은 요거보다 오른쪽 두 칸 가 있죠? 그 왼쪽 두 칸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대략 이 라인쯤에 0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값 f-3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f0, 그 다음에 f-5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럼 3번도 맞네. 4번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다.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 불가능합니다. 왜 확인 불가능하죠?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니까. 자, 얘가 위로 볼록이라고 해서 무조건 x축과 만나잖아.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치? 두 근의 합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마이너스 4랑 2 사이에서는 fx의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얘도 한번 볼까? 축이 방금 마이너스 2라 했고요. 마이너스 4는 왼쪽으로 두 칸 떨어져 있어. 근데 2는요 오른쪽으로 4칸 떨어져 있으니까 더 멀리 있네. 근데 거기 보니까 마이너스 4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고요 2에서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할 수 있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못 구하잖아. 그치?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최소값 존재합니다.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맞겠네요. 63번 보겠습니다. fx의 최소값과 y는 fx의 최소값이 같도록 이라고 되네. 얘 최소는 결정이 돼 있어. 얘 최소는 이게 뭐일 때? 축일 때야. 그래서 축 집어넣자. 축 몇이야? 1이잖아. 그럼 1 집어넣으면 흡수값이 뭐 나와요? k 마이너스 나옵니다. 지금 이건 뭐야? 시환해줘야지. f 안에 f 가 들어갔으니까 fx를 t로 시환할게요. 그러면 t의 범위가 설정돼야 되는 t의 범위는 이 fx가 최소값이 방금 몇이라고? k-1. 그럼 이 t는 최소값이 k-1이겠네. 그래프 개항은 똑같아요. 축도 똑같은데 t축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최소값은 똑같아. k-1이야. 그럼 결국에는 이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이 축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k-의 위치는 이 축보다 어디 있으면 돼? 왼쪽에 이렇게 놓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k-1 이상에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 축이 들어가고요. 그때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이 k-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됐지? k의 최대값 2 넘어 65번 그림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볼까?
다음과 다음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A, B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 여기가 알파네. A 베타.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CD. 뭔지 모르니까 뭐랄까 T라고 하자. 만나는 점 CD 라고 했을 때 넓이의 최대값. 우리 사각형이라고 했지만 결국엔 이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의 넓이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한번씩 표현해볼까? 가볼게요. 왼쪽 삼각형 보면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 보면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두 개는 2분의 1 CD로 바뀝니다. 따라서 2분의 곱하기 3분의 CD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요 길이만 고정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요 CD의 길이가 가장 뭐인 거? 최대인 거 찾아주면 끝나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결정이 돼 있어. 왜냐면 알파 베타는 값이 뭐 나오지 않더라도 차는 우리가 합과 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두 식을 갖다 할게요. 두 식 갖다. 갖다 한 다음에 넘기면 빼는 거잖아. 안타깝게도 뭐예요? 근이 안 쳐오나. 두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각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용해서 차는 확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참고로 베타는 알파보다 커야 돼. 문제에서.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뭘 나타내는 거야? 여기다 T 집어넣고 여기다가 T 집어넣어서 빼는 거지. 3분. 그래서 CD의 길이는 여기다 쓸까? 공간이 좀 모자라서. 그래서 여기다가 T 집어넣고 여기 T 집어넣어서 뺍니다. 그럼 이거 다 마이너스 붙인 것 같은데? 그럼 T가 몇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는 아마 여기서 있을 거예요. T가 1이면 그래서 3번 CD의 길이는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따라서 2분의 9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게 뭘까? 궁금하잖아. 4 마이너스 4 2루트 3이네. 2루트 3 몇 루트 3? 9루트 3. 이거 뭐하는 문제에서 제곱. 그럼 81 곱하기 3이니까 24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67번 보겠습니다. 67번. 그림을 좀 그려야 돼. 가로지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있대. 비닐하우스고요. 2m, 4m, 가로등에서 1m, 가로의 높이 8m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2차 함수, 그러니까 그 포물 수단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그 2차 함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y축이라 볼게요. 편의상. 여기를 x축이라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5고요. 가운데는 3이고 따라서 여기는 3,2. 따라서 1,0과 5,0을 지나고 꼭지점의 좌표가 3,2인 2차 함수라는 거지. 2차 함수 y는 fx를 넣을게. fx 구해봅시다. 최고차에서 몰라. a축 1하고 5 뭐 주는데 3,2 지워도 되네. 2는 3 마이너스 2는 찾았죠? 자 2차 찾고 자 문제 볼게. 가로등 불빛을 비닐하우스 반대편 지면에 닿도록 비춘 빛이
비니마우스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비추도록 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 지면에 닿는 빛이 가로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뭐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쐈어 자 빛을 쏴 그럼 얘랑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찾아낸다는 거지 이 접할 때 이 x축과 만나는 이 교점 있죠? 이 점이 이 비닐하우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아닌가요? 그치? 접하지 않고 더 멀리 쏴버리면 여기에 비춰줘. 그럼 얘 가깝진 않잖아. 그럼 가장 가깝게 만들려면 요 직선이 요 2차 함수랑 뭐 하는 순간을 찾아주는 거예요? 접하는 순간 찾아주는 거지. 그때 접할 때 요 x절편 찾아주고 그 위치가 요 거리가 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문제에서.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네. 그러면 뭐 2차 함수 해갖고 여기가 0,8이잖아. 기울기만 보면 그래서 y는 mx 플러스 8이라 적어주시고요. 나와 있는 2차 함수 잠깐 다시 써볼게요. 전개해볼게요. 두 개 같다 해서 m값 찾아주면 되겠지? 같다. 그럼 마이너스 곱합시다. 우변으로 2항 x 어디 갔어? 우변으로 2항 그럼 마이너스 이거 볼까요? 3 마이너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별식 접하니까 판별식 영해야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 전개하지 말고 이 상태로 그냥 풀어가면 되죠. 따라서 루트 20에 나와있지 않나? 나와있네. 이렇게 그래서 m은 3풀마 루트 21 근데 기울기가 지금 음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m은 몇이에요? 3 마이너스 루트 21 음수가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함수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 절편? x절편을 원하는 거니까 여기가 0일 때 x값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x절편은 뭐냐면 8분의 루트 21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몰베리아 문제에서 8분의가 맞아? 측면에 닿는 빛. 가로등까지의 거리고? 맞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 비닐하우스까지 넣어놨는데? 개멍청이네. 다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21분의 마이너스 8이죠. 이거 유리하면 되겠지? 유리하면 안 했구나. 유리마 그러면 뭐야? 루트 21 빼기 3분의 8 분모 문제는 마이너스 빼주고 그럼 21 빼기 9하면 몇이냐? 20 빼기 9 뭐 안 나오네. 12분의 8 루트 21 플러스 3 그래서 4, 3, 4, 2 몇 번에 가게 여기서? 2번이 가면 되겠죠? 이 x절편 보냈어. 69번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나오는데 축 하는 거. 축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에서 x만큼 왼쪽 마이너스 1에서 x만큼 오른쪽 떨어진 거리 같을 때 함수 값이 같다. 축이 마이너스 1이다. 네,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기억 B는 2A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축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축의 방정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축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a가 되는 건 확정. 됐고, 자 fx 다시 적어볼까? 그다음 니은 a가 c보다 크면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조점에서 만난다. 확인해 볼게요. 판별식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a를 묶어봅시다. 자, a가 c보다 크면이야. 그럼 일단 얘는 뭐로 돼 있는 상태야? 양수로 돼 있는 상태인 거지.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모르죠. 문제 통해서 그거 확인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들면 a가 양수여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문제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자, 이해는 틀렸어. 다음 디귿. 절대값 f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f-의 최대값은 1이다. 우리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그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몇 이렇게. 근데 절대값 붙인 게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우리 아리로 볼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절대값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의 위치가 정확히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똑같이 위로 볼록이라고 할게요. 절대값 붙여봅시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또 서로 다른 세죠. 그래서 여기가 y는 1, y는 1.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 위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이 거고 위에 밑의 경우는 1이니까 최대가 이제 1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맞겠죠. 기억 디귿 3번. 다음 71번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게요. 71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죄가 숫자가 몇 개, 숫자가 거의 안 나와 있어. 숫자가 거의 안 나와 있고 문자로 막 돼 있는데 결국엔 찾고 싶은 건 알파, 베타, 감마 이 세 개만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니까 관계식이 세 개. 조건 보면 세 개가 일단 나와 있긴 합니다. 맞죠? 목적은 fx, gx, hx 찾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알파, 베타, 감마 찾는 거라서 식 작성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볼게요. 위에 문제를 보고 파악하면 fx랑 gx가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수 1이니까 따라서 그럼 두 식을 갖다라 놨을 때 이거의 방정식의 두 식이 알파, 베타라는 거니까 그럼 식 작성을 어떻게 하면 돼요? fx에서 gx 빼면 다음과 같이 인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지? 똑같이 해볼게. 또 fx랑 hx는 감마에서 접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fx랑 hx는 감마를 무슨 근으로 만든 거야? 준근으로 만든 거지. 그럼 이 안에서 보면 fx 빼기 hx는 x 빼기 감마의 제곱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 자, 가족과 조함수 gx랑 h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당연히 교점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두 개는 1차 함수거든. 1차 함수 직선과 직선끼리의 교점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죠. 최대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잖아. 물론 이제 아예 일치하면 뭐 당연히 무수히 많다긴 하지만 그러면 만난다라는 거는 gx랑 hx가 같다라는 식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식작성한 요거나 이거를 뭐 해주라는 거야? 두 식을 빼주라는 거지. 그쵸? 두 식을 빼주면 요식 나올 수 있잖아요. 빼는 방향은 뭐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긴 한데 어디서 뺄까? 여기서 빼자. 여기서 뺍시다. 그래서 두 식을 빼줘요. 빼면 이렇게 되고 좌변 이렇게 나오죠? 빼면 여기서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뺀 거예요. 우변 어떻게 빼요?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면 이렇게 나오네. 자,
뭐 가조건도 나와있지만 다조건도 뭐야 다조건? gx랑 hx의 그래프의 기울기의 차는 2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차가 2다. 자 여기 볼게. 잠깐 보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모르거든. 얘가 이렇게랑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긴 합니다. 맞아네. 근데 문제 잠깐 볼게. 나 조건 봐봐. 바꿀 수가 있잖아.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2 감마 마이너스 알파래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한번 묶어볼까? 마이너스 한번 볼게.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2 감마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는 거지. 괜찮죠? 그럼 빼기잖아. 얘는 플러스 1이고 그럼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않나? 베타 마이너스 감마 2. 오케이 맞네. 그래서 이거 전개할게. 그럼 알파 마이너스 감마지. 그럼 이게 양수야 음수야? 문제 봐봐. 저 양수야 음수야? 알파가 커요? 감마가 커요? 알파가 커? 감마가 커? 감마가 더 크지? 그럼 저 알파 마이너스 감마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랑 이거의 기울기의 차는 뭐라고? 2라고 했어. 차라는 거는 빼는 방에 따라서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지금 그러니까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두 방향을 빼는 거는 뭐가 결정되는 거야 지금?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결정되는 거지. 기울기의 차라는 거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차 값을 말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값이 뭐가 된다? 문제에서 마이너스 2임을 말해주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그 다음 우리 이용 안 한 게 이제 마이너스를 아직 이용 안 했잖아. 자 그럼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야.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왜냐? 마이너스 1이 두 만나는 점의 좌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2고 얘도 마이너스 2라는 거지. 따라서 얘도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 제곱은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문제 줘볼게요. 문자 하나로 바꿀 수 있어.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첫 번째 알파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감마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2면 그 나 조건에 집어넣어봐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맞지?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2니까 그럼 얘가 4면 다시 보면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마 플러스 4.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여기다 쏙 집어넣어주면 감마가 나오겠습니다. 감마가 나오면 알파 베타도 결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 fx랑 gx의 문제에서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라는 식이 그 문장이 보이면 이렇게 식작성을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gx랑 hx의 교점에 대한 식이 문제가 표현됐기 때문에 두 식이 같다라는 식이 필요해. 그러면 차를 이용해서 그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을 빼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이제 최종 그 모양이죠. 이거에서 얘랑 얘 기울기의 차가 나와 있다는 건 x 다시 할게. x의 개수 값을 말해주는 거지, 그렇지? 두 식을 뺐을 때 x의 개수가 2거나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2냐 마이너스 2냐는 뭘 확정해줘야 돼? 얘 부호를 확정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를 이렇게 써보고 얘를 이렇게 바꿔서 여기까지. 지금 이게 지금 같은 말이야. 파란색 네모친 거랑 파란색 네모친 거는 같은 값이에요 지금. 얘가 지금 뭐야? 거기 대소관계에 의해서 음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게 확정. 그럼 얘를 나 조건에 대입하면 얘가 4라는 게 확정. 그래서 알파 베타를 감마로 표현해주고 그다음에 얘가 뭘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 집어넣어주면 알파 베타 감마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럼 73번 보겠습니다. 한 두세 문제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13번. 다음 범위에서 정의된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f3이 양수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아마 F3이 양수라는 조건 이용해서 이게 아마 fx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조건 이용해서 그 중에 골라주라는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가조건 F2의 제곱과 F-의 제곱은 0이다. 네. 오케이 일단 써놓자. 넘길게 그냥. 이게 만약 F랑 F- 값이 같아져 버리면 축이 결정돼 버려요. 맞지? 축이 결정되면 그냥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조건 보게. 나조건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K가 다음 범위인 실수 K에 대해서 fx 넘길게 와 fk가 같도록 하는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값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 이상, 3 이상에서는 얘가 몇 개가 된다는 걸 계속 요점이 2개가 된다는 거지. 최소라는 의미니까 그걸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한 거 맞냐? 이거 알 수 있냐? 없죠. 경우를 나눠야 되네. 뭐 최소값은 마이너스 1, 11. 경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아래로 블록하다. 자 그럼 마이너스 3의 위치랑 3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네. 마이너스 3이랑 3의 위치가 축보다 다 왼쪽에 있거나 축보다 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 나조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서 서로 다른 뭐가 나와야 돼?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에 이렇게 몰려있으면 계속 교점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의미가 없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위치를 한 왼쪽으로 잡아주면 3은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의 위치? 마이너스의 위치도 잡아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의 위치도 이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자 이때 여기에서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이렇게 두 점 계속 두 개 그어주죠. 이렇게 갈 때마다 계속 두 개 그어져. 됐니? 계속 두 개. 그럼 어디가 3일 수밖에 없어? 여기 위치가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선생님 3의 위치가 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 만약 더 올라가면 여기 있어? 그럼 뭐야? 여기에 있는 x 위치부터 또 두 점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는 3이랑 함수값이 같은 부분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 나조건 이해돼? 마이너스 3이랑 3은 고정인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3이랑 3은 고정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나 뭐 이렇게 고정이 하고 있죠? 근데 마이너스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우리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나와.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여기 있어. F-는 여기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쯤을 해봅시다. K값이 여기야. 그러면 또 K값 집어넣어. 함수값이 이렇게 결정되죠. 그럼 또 두 점 되는 거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의 위치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 뭐다? 3의 위치랑 함수값이 같은 부분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값 얘는 그럼 결정되네. 몇일 때? 마이너스 축일 때 축 몇이야? 축 1이지 1.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10. 여기 되는지부터 찾아보는 거지. 안 될 것 같긴 한데 볼까요? fx 최고 차이에서 모르니까 a를 잡아주고 뭘 만족하면 될까? 뭐 안 했냐 지금? 이해 안 했죠 얘?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두 개 함수값이 같으면 되겠니? 안 돼요. 축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함수값이 같아져 버리면 축이 0이 돼야 돼. 많이 안 돼. 따라서 우리는 축이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지. 넘기면 이제 합이죠. 두 개 더하기 0이다. 요거 이용해서 이제 A 이퀄 찾아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는 숫자가 5분의 11 이제 뭐 확인하면 돼요? F3 확인하면 되겠죠? F3은 4A 5분의 44 마이너스 11 딱 봐도 뭐야? 음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 아래로 블록이 아니라 무슨 블록인 경우 위로 블록인 경우를 해보면 되는 거죠. 위로 블록인 경우도 한번 그려볼까? 내가 그게 안 돼갖고 지금 공간이 모자라서 똑같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축은 똑같이 1이니까. 근데 이번에 뭐야?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최소값 가져야 되는 거지. 요게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fx를 어떻게 결정해주냐? fx는 a 마이너스 1과 3 집어넣는 게 지금 같아야 되잖아. 몇으로 같은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축이 결정된 상황이니까 얘도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쓰면 돼. 첫 번째는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게 최소값 마이너스 11이다. 두 번째는 f-이랑 f2 더한 게 0이다. 그래서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영입하면 A들이 찾을 수 있겠지. 그때는 아마 f3이 B가 양수면 되겠죠? f3에 결정하는 거는 양수 나오지 않을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번. 저것만 한번 해보세요. 번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 이걸 뭐하네? 넓이가 나와 있네. 이 삼각형 ABC를 보면 넓이가 나와 있는데 이 넓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밑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높이는 추론할 수 있네. 높이를 한번 해볼게요. 수선의 발 가봅니다. 자, A에서 BC로 수선의 발 내려줘요. A 프라임 해볼게요. 넓이 공 써볼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오. 그럼 뭐야? 바로 결정되죠? 이거 길이가 자체가 그냥 높이랑 똑같네. 여기가. 그럼 보이시나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몇 대 몇입니다 지금? 2대 루트 3입니다. 그러면 2대 루트 3대 여기 몇이야? 1이죠? 여기를 2분의 3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 왜 2분의 3이 아니야? 1대 2대 루트 3이야 지금. 여기 2분의 3이에요. 여기 2분의 1이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어. 각을 알아. 그래서 요각 몇 도야? 60도, 60도. 필요가 있는지는 뭐 되겠죠. 어떻게?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PC의 길이의 제곱이랑 PA의 길이의 제곱이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60도를 이용하려면 P에서 또 수선을 해야죠. 그럼 길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가 만족할 수 있지? 따라서 여기를 선생님이 x로 잡을게. 그럼 여기는 2x가 되겠고요. 여기는 루트 3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x면 여기 남은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2-x가 되겠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써갖고 PC의 길이의 제곱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x니까 3에서 또 2x 빼면 PA의 길이도 x로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다 60도가 되는 순간 뭐 깔끔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끝났죠? 따라서 PA의 제곱은 3-2x의 제곱이 되겠고, PC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써갖고 3x 제곱 이 2-x의 제곱으로, 따라서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좀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다음 것이 나옵니다. 8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4. 그래서 x가 몇일 때?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지. 축일 때 1이면 최소 몇 나오냐? 최소 5가 나오는 것 같은데 13에서 8 빼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 완료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했던 거 아닌가요? 조금 달라요. 얘는 좀 문제 잘 봐봐. 어떻게 되는지. 살짝 물어보는 게 다르거든. 아까는 어떤 거였냐면 A, B가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X는 K 이렇게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엔 뭐야? A, B가 고정돼 있고 P랑 Q에 대해서 각각 삼각형의 넓이가 각각 최대가 되도록, 그쵸? 사각형 넓이구나. 이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PQ는 같은 X좌표를 갖는다는 건 말할 수 없어. 문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 그치?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자, 사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위로 그냥 그릴게요.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랐을 때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야? 이 A, B를 뭐해서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평행하게 만나는 이렇게 접하는 위치일 때랑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로 평행하게 이렇게 접하는 위치일 때 그때 여기를 각각 PQ로 잡아주면 되는 거지. PQ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PQ는 X좌표가 어때야 돼? 같을 때만 최대가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당연한 거라서 봐봐.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A점과 B점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따로따로 그린 거지. 두 개 따로따로. 여기도 A점과 B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A, B를 지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접하는 위치를 찾는 거잖아. 기울기 똑같이. 그치? 그래도 마찬가지로 A, B를 지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접하는 위치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접점의 X좌표랑 이 접점의 X좌표는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거랑 기울기가 같으면 이 두 개 X좌표의 합이랑 미안 다시 할게. 이 두 개의 X좌표의 합을 이루는 값이 여기랑 같은 거 알고 계시나요? 곱하면 되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 두 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한 다음 이로 나눈 값이 여기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 두 점의 X좌표를 두 개 더한 다음 이로 나눈 값이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방금 똑같은 접근을 쓴 거잖아. 같은 AB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점의 위치랑 이 점의 위치는 같은 X좌표일 수밖에 없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AB를 찾으면 되잖아. 찾는 거 어렵잖아. 두 개 갖다 하면 돼. AB X좌표 찾으면 돼. X좌표. 좌변으로 이항. 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지금 A, B, X좌표가 되는 거죠? 우리 X좌표 합은 몇이야 지금? 1이 되는 거지? 아니구나. 2가 되는 거지? 그럼 그걸 2로 나눈 값은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 따라서 이 위치, 접하는 위치는 둘 다 몇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정말 못 그렸네요.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1이고요. 여기도 1이라는 거지. 이렇게 완료. 그래서 PQ가 몇이래? 8이래.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뺀 게 8이다. 그럼 A값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얘는 이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얘 문제 풀 때는 항상 최대가 되는 상황은 고정이에요. 두 X좌표가 어떨 때라고? 같을 때. 어떻게 같을 때?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의 중점. 오케이? 2로 나눈 값으로 같을 때. 그때만 최대가 됩니다. 그거는 확정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이거 끝까지 다 풀어 오시고요. 쉬었다가 뒤에 클리니쌤 이제 이렇게 계실 거거든. 내가 이거 추가 자료 나눠줄 테니까 추가 자료도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복소수나 오늘 테스트 아까 어제 테스트 봤던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하고 오셔서 해야 될 분들은 14하고 오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하셔야 되는 분은 이어서 하고 오셔도 되고요. 네? 아, 이거 책 끝나면 또